자,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오픈했고요. 자, 일단 연산자는 사측 연산부터 먼저 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고요. 지금 숫자 num1과 num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까지는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요. 자, 콘솔에서 위에서부터 보면 당연히 더하니까 130, 그리고 빼니까 70, 곱하니까 3000, 그리고 여기 나누기 돼 있고요. 100을 30으로 나누면 3.33333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초반에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게 요거예요. 나눈 나머지. 자, 100을 3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누기 하던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30, 90이 있고 그러면 10이 남죠? 이렇게 해서 요 나머지요. 요 나머지가 요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1번 라인에 10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퍼센트는 나중에 슬라이드를 무한으로 돌릴 때 끝으로 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려 할 때도 저 나눈 나머지 요 녀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 연산 이것도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콘솔 로그에서 지금 10, 20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둘 다 숫자입니다. 그러면 더해줍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게 문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뒤에 숫자를 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식일 때는 문자와 숫자를 그냥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 20도 30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문자기 때문에 1020. 뒤에 있는 게 문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020. 그러니까 덧셈일 때 앞에 요 P 연산자나 뒤에 P 연산자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디에도 문자가 있으면 그게 덧셈일 때는 무조건 글씨 취급을 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외에 지금처럼 곱하기나 빼기나 나누기는 앞뒤에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따옴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200이 나오고 있고 뺄셈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도 화면처럼 됩니다. 그래서 덧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숫자인데 혹시나 따옴표로 문자처럼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연산을 해줘요. 또 한 가지 연산자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더 코드를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복합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복합대입 연산자. 자, 예를 들어서요. 변수명 i가 있다라고 볼게요. i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i는 기존의 i에다가 숫자 1을 더해서 콘솔에서 그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37번에 찍었을 때 화면처럼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 코드요. 요 코드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더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i 플러스 equal 2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처럼. 자, 이게 지금 덧셈일 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곱하기 나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눈 나머지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더한 결과, 뺀 결과, 나눈 결과 다 똑같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 아니라고 하면 1은 아니면 떠지니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이제 태그를 생성해서 넣을 때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더한 결과라고 해서 반복문을 이용할 때 기존의 코드에다가 뒤에 코드를 계속 생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태그를 생성할 때도 요 플러스 이퀄 복합대인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건문을 보도록 할게요. 조건문도 여러분 필수예요. 이게 지금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슬라이드 구현할 때 반드시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처음인데도 이전 버튼,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이동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클릭했을 때 혹시 처음이면 마지막으로 가, 뭐 그런 거 할 때도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구분을 할 때 조건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06번
HTML을 보고 있고 브라우저 상에서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조건문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조건, 괄호 안에 조건이 있고 중괄호 안에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 조건문을 보고 있어요. 자, A가 B보, A 값, B 값이 정의되어 있고 A가 B보다 작은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참입니다. 참이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돼서 화면과 같이 A가 B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els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일 때 할 일이고 얘가 거짓일 때 할 일입니다. 자, 지금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A가 10이고 B가 20니까 이 조건이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else 여기 있는 게 작동을 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건문 쓰실 때는 비교 연산자, 일단은 기본 조건문에서 조금 더 가서 조건 안에 조건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자, 07번 비교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6번 조건문에서 조건문의 축약을 보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문의 축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만 더 만들고 볼게요. 축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이 얘인데 여기에서 전 중괄호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이러고 저장하고 보면 축약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축약 1이 되겠고요. 축약 2 한번 볼게요. 축약 2에서는 자, 좀 전에는 중괄호 없앴거든요. 요번에는 얘도 없애볼게요. if문을 없애고 물음표 한 다음에 else도 없앨 거예요. else 없애고 콜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축약2도 조건문이 잘 작동해서 얘가 작다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을 이렇게 반말처럼 요게 크니라고 하면 콜론 앞에 있는 게 참일 때 할 일, 뒤에 있는 게 거실 때 할 일이에요. 삼항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구분이 돼서 삼항연산자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if문의 축약까지 살펴봤고 비교 연산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7번 보고 있어요. 자, 07번 비교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과 1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봤을 때 이게 같은 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둘 다 1입니다. 1인데 여기에서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값은 같지 않다라고 출력을 하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 같답니다. 즉 얘가 출력됐다는 거예요. 요 중괄호. 그러면 1과 1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바꿔볼게요. 이퀄로 바꿔보면 1과 1이 같니? 라고 하면 3이니까 얘가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퀄 두 개가 돼 있을 때는요. 뭐를 검사를 안 하냐면 이 숫자 1과 이 문자 1이 이 값의 타입을 따지지 않아요. 타입이라고 하면 숫자인지 문자인지 오브젝트인지 배열인지 뭐 그런 타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옴표가 있으면 분명히 얘는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얘는 숫자. 원래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액면 그대로 둘 다 1이니까 이퀄 두 개가 있을 때는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처럼 바꾸면 요거의 반대 1과 1이 다르냐라고 물었더니 다르지 않대요. 같대요.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를 적었어요. 그러면 2와 2는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지 않답니다. 둘 다 2처럼 보이지만 같은 2가 아니래요. 왜? 얘는 숫자, 얘는 문자이니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렇게 이퀄 세 개로 해서 2와 2가 같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여기에서 else. 그래서 타입까지 같은지를 물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퀄을 3개 쓰십니다. 자, 안전한 스크립트를 위해서는 이 타입을 일부러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야지만 오류 없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퀄을 2개 또는 이퀄 2개보다는 3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타입까지 같냐? 아니면 타입은 다르냐? 그걸 체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핵심에서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복문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의 기본 구조는 화면과 같아요. for 다음에 초기값, 무슨 값에서 시작을 할지, 그 다음에 그 값을 언제까지 반복을 할지 조건문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그 값을 늘릴지 말지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중괄호 안에 반복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쓴 걸 볼게요. 변수명 i는 0이라고 초기화를 했고요. 이 0부터 시작하겠대요. 그리고 조건은 i가 10 이하일 때까지 뭐를 반복한다라고 하냐면 얘를 반복한답니다. 반복을 한 다음에 i에다가 2씩 더하겠대요. 아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i는 i 플러스 2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 4, 6, 8, 10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이 아니에요? 얘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는 다시 초기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i가 8, 그러면 8이 되고요. 여기에서 i가 8은 10보다 작으니까 얘가 실행되는 거고, 이제 이 시점에서 i가 10으로 바뀌었고요. i10은 여전히 이 조건을 부합하니까 10까지 나오는 거고, 여기 다시 증감으로 왔을 때 이제 i가 12가 됐고요. 12가 됐을 땐 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의 기본 구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도 보면 while은 초기문을 여기 바깥에 만들고, 그리고 여기가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늘릴지 말지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0에서 10 이하일 때까지 출력을 하고, 출력한 다음에는 2씩 더해줘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 for 반복문 그리고 while 반복문 둘 다 많이 쓰이는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열 안에서 대상이 배열일 때는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마다 할 일 해가지고 for each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for each. 자, 배열 안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의 값을 아이템으로 받는 거고요. 얘는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 A니까 0번이겠죠? 여기는 전체 O를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출력된 걸 보면 아이템은, 즉 A는 전체 배열 올 A, B, C, D, E에서 몇 번째다? 인덱스 번호 해서 인덱스 번호 0번째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 C, D, E 해서 배열 안에 반복할 대상이 배열이라고 한다면 for each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ES6로 가면 펑션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똑같은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09번 타이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재서 뭔가 그 시간이 소진됐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한 번 재는 set time out이 있고요. 시간을 그때그때마다 재는 set interval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set time out부터 볼게요. set time out의 문법은 자, 이것도 앱 디자인 기능사에서 시간을 재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3초마다 뭔가를 슬라이드가 이동시킬 때 반드시 쓰게 되는 게 얘입니다. 앱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set time out보다는 set interval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그래도 set time out의 기본 문법을 보면 set time out 하고 할 일, 이게 함수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을 보통 이제 function 이렇게 해서 함수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예를 들어 3초면 30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구성을 보면 지금 여기 set time out 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작성되어 있는 거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이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잠깐 보면요. 3초를 4초를 속으로 센 다음에 보시면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set time out을 멈추고 싶은 거거든요.
set timeout을 멈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clear timeout이 필요해요. clear timeout하고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와야 됩니다. 대상의 이름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작성해서 지웠었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set timeout은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초가 되기 전에 얘를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클리어 타이머에서 타이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금 얘한테다가 타이머라는 걸 이렇게 넣어 볼게요. 타이머라는 이름을 다시 생성해 줬어요. 그러면 요거 주석 처리했던 걸 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속으로 1, 2, 3, 4가 지나도 얼럿이 뜨지 않습니다. 즉 4초가 지난 다음에 얘를 해라고 했는데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석 처리하고 얘도 이렇게 길게 안 쓰고 보통 이제 이렇게 줄여서 에러 펑션으로 줄여서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초 되면 뜨겠죠? 자, 클리어 인터벌 해서 멈췄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마다 할 일 타이머 2 보고 있어요. 요게 지금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 우리가 슬라이드가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든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든 좌우로 움직이는 거든 이 set 인터벌 반드시 활용하게 됩니다. 자, set 인터벌도 여기 안에 할 일이 들어오고 요 할 일을 4초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자, 요게 만약에 슬라이드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갔을 때 마우스 올렸을 때는 멈추고 마우스 나갔을 때는 다시 재실행되는 뭐 그런 걸로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얘도 화면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클리어 인터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봤고요. 4초가 지나도 반갑습니다라는 얼럿이 뜨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상황 따라 멈출 일이 있으면 요거 이제 클릭 이벤트랑 같이 연동을 하시면 버튼을 클릭하면 더 이상 반갑습니다를 안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얘를 멈추는 것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이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jQuery를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도 사적으로 써보면 버튼을 한번 써볼게요. 버튼 해서 스탑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럼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작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 해서 버튼을 선택하고 얘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해서 클릭하면 이벤트 종류 클릭하면 할 일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클리어 인터벌 했어요.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반갑습니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또 4초 있다가 또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탑을 눌렀어요. 1, 2, 3, 4, 5. 네. 그대로 계속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출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다시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id stop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id명 stop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스타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타트. 자, 그럼 스타트를 클릭하면 얘가 다시 작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가 다시 이 코드가 여기에 다시 오면 그러면 작동하겠죠? 검사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초가 지나면 뜨고 있고요. 스탑 눌렀어요. 1초, 2초, 3초, 4초가 지나도 뜨지 않고 있고 다시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누른 다음에 1초, 2초, 3초, 4초 다시 뜨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약간 무식해 보이는 게 이 무지막지한 코드가 여기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두 군데 이렇게 무식하게 많은 코드를 넣을 게 아니라 얘는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펑션 auto hi라고 해볼게요. 자동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auto hi라는 걸 만들었고 멈추는 거야 한 줄이니까 별도로 함수를 안 만들게요. 자, 이러고 보면 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 함수가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auto hi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정의를 했을 뿐이지 실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실행하는 건 이렇게 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코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뜨고 있고요. 자, 스탑을 눌러볼게요. 스탑 누르고 1초, 2초, 계속 뜨네요. 스탑을 분명히 눌렀는데 자, 왜 이럴까? 검사를 한번 해보면 콘솔에 에러가 있을 거예요. 콘솔에 에러 보면 uncoupled 해서 모르겠대요. 왜 모르겠다고 하는 거냐면
클리어 인터벌 할 때 인터벌 하는 대상의 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이제 이 함수 안에 갇혔어요, 여기 안에. 그러면 이 인터벌이라는 함수는 인제 지역 변수예요. 밖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저 인터벌을 전역 변수로 이렇게 "이 이름을 쓸 거야."라고 바꿔 버리고 여기서 let으로 초기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스타트 할 때도 인제 뭐를 실행하면 됩니까? 이 auto high라는 함수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앞서보다 조금 더 간결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라고 침했고요. 1 초, 2 초, 3 초, 4 초 뜨고 있고요. 스톱 눌러 볼게요. 1 초, 2 초, 3 초, 4 초 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스타트 1 초, 2 초, 3 초, 4 초 해서 잘 뜨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문법의 차이만 있을 뿐, 요소를 선택하는 그 방법만 다를 뿐, jQuery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생성하는 걸로 해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math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math의 랜덤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콘솔로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math하고 절대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7.5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볼 거예요. 콘솔을 볼게요. 자, 콘솔을 보시면 저는 분명히 마이너스로 했는데 절대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올리는 값을 올리는 C를 볼게요. C. 에서 예를 들어서 7.1이면 반올림하면 원래 7인데 무조건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무조건 천장. 저 C이 천장이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올림이에요. 바로 안에 있는 걸 무조건 올려서 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내리는 것도 있겠죠? 바닥으로 내리는 거 floor. 밑에 예시에도 있지만 같이 써보겠습니다. floor라고 입력했고 예를 들어 7.6이면 무조건 내림이에요. 그러면 7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7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올림 하는 거야 라운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7.2라고 한다면 반올림하면 얘는 7이겠죠. 확인해 보시면 7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게 기본이고 요것들을 저 매스도 굉장히 자주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산수를 해서 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실 수 있겠고요. 랜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행될 때마다 0에서 9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뽑아줘요. 요게. 네, 저는 인제 여기에서 뽑을 때마다 몇이 나오게 하고 싶냐면 8 미만으로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콘솔에서 지금 랜덤 여기를 찍어 보고 있어요. 여기를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에 21번 라인을 볼게요. 24번에서 얘를 찍어 보고 있거든요. 그럼 8.2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원래는 0.8 나올 거를 10 곱하기 해서 나온 거고 그걸 무조건 내렸어요. 그러면 내렸을 때 num2를 찍어 볼게요. 무조건 내렸을 때 얘가 난수로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생성이 돼 있는 걸 한꺼번에 같이 찍어야 되겠네요. 를 얘 찍어 보고 그거를 랜덤을 했을 때 6.65지만 플로어로 내려서 6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찍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화면에 나오고 있죠. 화면에는 그걸 8로 나눈 나머지 이 6을 8로 나눈 나머지 해서 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을 8로 못 나누니까 6이 그대로 생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열 때마다 세로 고침할 때마다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맨날 웹사이트 왔을 때 똑같은 상품의 목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품 목록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랜덤을 이용해서 뭐가 앞에 나오고 뭐가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번 새로운 것처럼 할 수 있겠고요. 뉴스 같은 것도 랜덤으로 보여줄 때도 이 난수를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부터 해서 많이 쓰는 것들, 객체 배열부터 해서 수학 연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jQuery의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